여러분, 부동산 시장이 수상하다. 이 이야기는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여러 번. 그만큼 말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이상해요.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거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래가. 예. 그야말로 심각할 수준이에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올 1월 달에 전국 주택 거래량 추이입니다. 얼마나 감소했는지 나타내는 지표인데 무려 말입니다. 와우. 54%나 줄어들었어요. 54%. 전국 주택 거래량이 말입니다. 야, 뭐 이 정도 줄어드니까요. 예. 금매가 나와도 안 팔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집주인. 금매가 나와도 안 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수요자들이 이제는 흔해졌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분들도 집을 내놓은 지가 오래됐거든요. 벌써 작년 말에 내놨으니까요. 그래서 가격을 계속 낮춰가면서 거의 말입니다. 1억 가까이 떨어뜨렸는데 그 정도만 금매거든요. 그 지역에서는 완전 금매인데 그 금매가 여러분 최악으로 지금 되고 있어요. 안 팔려요. 그 정도로 주택 거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예, 거래가 완전히 뚝 끊겼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 2021년 1월에는요 9만 679건이 거래가 됐습니다. 전체가 말입니다. 그런데 2022년에는요 4만 1709건만 거래가 됐어요. 그래서 54%가 줄어든 겁니다. 54%가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거죠. 수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도권도 2021년에는 4만 7132건이었거든요. 그런데 2022년 1월에는 16,209건입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겁니다.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65.6%나 줄어들었으니까 말입니다.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서울도요. 서울도 거래량이 4,837건이에요. 전월 대비 5,394건 대비하면 24.4%가 줄어들었습니다. 동년 1년 전과 대비해봐요. 1년 전에는 12,775건이었거든요. 그러면 60.6%가 줄었습니다. 2019년 2월 4,552건 이후로 최저치입니다. 서울도. 그리고 이 정도 거래량은요 2008년에서 말입니다 2013년의 주택시장의 거래량과 맞먹는다고 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2008년에서부터 2013년까지는 주택이 쭉 떨어지는 하락장이 계속 연출될 때예요. 하락장이. 지금 그때하고 지금 상황이 같아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때하고 상황이 같아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은 얼어붙었다 이거예요. 시장은 얼어붙었다. 대부분이 말입니다. 집 사려는 사람, 집 팔려는 사람. 집 사려는 사람은 더 기다려야 되겠다. 대통령 선거 후에 보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집 팔려는 사람은 더 깎아줄 테니까 사라. 그때 가면 넣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지표 한번 보세요. 이 지표.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입니다. 2021년에는 보면 말입니다. 전체가 3만 1,228가구가 공급이 됐습니다. 1월입니다. 1월. 그런데 이게 서울 아파트로 이게 오게 되면요. 13,755가구였거든요. 그런데 2022년에는 1월만 하더라도 지금 거래 신규 입주 건수가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7,869건. 전국도 마찬가지입니다. 19,638건. 3만 건에서 만 가구 이상 줄었죠. 만 가구 이상. 이런 걸 보면 말입니다. 이런 걸 보면 이게 아직까지 공급이 멀었구나. 이런 생각은 여러분도 드시죠. 공급이 이렇게 멀어지는 만큼 말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여기에다가 돈은 또 얼마나 많이 풀어제낍니까?
토지 보상금만 해도 32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토지 보상금만 하더라도. 여기에다가 정부가 지금 돈을 풀려고 예상하는 돈만 하더라도 작년 대비하면 거의 100조가량 뿌립니다. 100조가량. 자, 이렇게 돈을 많이 뿌리고 공급이 이렇게 딸렸을 때 부동산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제 생각엔 이게 돈을 어떻게 거둬들이느냐, 또 부동산 시장의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마 여기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결국 말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대통령 후보직인가요? 대통령 인수위원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아마 결정이 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이제 어떤 정책이 나는지, 금리는 어떻게 하고, 또 거기에 대한 통화 긴축은 어떻게 하고, 또 아파트의 공급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이런 원칙들이 솔솔 새 나올 때마다 시장의 어떤 변화는 충분히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요, 장기적으로는 무조건 떨어진다, 여기에 방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부동산 하락장이 된다는 것은요, 장기적으로 말입니다.